친환경 농업의 대표주자 우렁이가 월동을 하면서 모를 먹는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퇴치살충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와 관련해 도내 업체들에서도 긴급 안전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곳이 선정된 해남군, 해상풍력산업과 데이터센터 유치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신안군이 세계적인 조각가 박은선 작가를 매개로 이탈리아의 문화예술도시 피에트라산타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친환경 농법의 대표주자 우렁이가 기상이변으로 겨울을 나면서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렁이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퇴치 살충제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을 위해 도입한 우렁이가 또 다른 농약 사용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인증벼 재배 면적만 3,000헥타르가 넘는 전남 최대 우렁이 농법 쌀 생산지 신안. 20년째 우렁이를 키우는 부부는 해마다 15톤가량의 우렁이를 일대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값 상승 부담에 기상이변에 따른 우렁이 월동 피해 소식까지 겹쳐 요즘 한숨이 깊습니다. 농촌 생활이 일손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단합니다, 우렁이 농법이. 그걸 제초 역할을 100% 다 해주면 좋겠는데 높낮이가 안 맞다 보니까 피해 사례도 발생을 하고. 우렁이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별 작업. 크기에 따라 농가 보급용과 식용으로 구분됩니다. 농가 보급용 우렁이는 이처럼 기구 밑으로 빠진 12mm 미만의 새끼 우렁인데요. 피해를 주는 월동한 우렁이는 이처럼 크기도 식욕도 왕성한 성체입니다. 실제 피해 농가에서 모를 뜯어먹는 어린이 주먹만한 왕우렁이들과 비교해보니 확연히 다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농업사에서 우렁이 퇴치약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됐습니다.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 대신 뿌려놓은 왕우렁이를 없애기 위해 또 다른 농약까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겨우 몇 박스면 됐는데 올해는 거의 한 40-50박스 나갔으니까 많이 나갔잖아요. 우렁이 농법을 쓰는 논이 아닌데도 우렁이 피해를 입은 일반 농가들이 주된 고객. 친환경논 주변 일반 논이 같은 수로를 사용하다 보니 우렁이가 이동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친환경 농가와 일반 논 농가 사이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방제된다고 갖다 허락해서 먹은 뒤만 2번 갖다 했거든요. 근데 죽었는가 말았는가 맛있죠. 악성 외래종으로 분류되는 남미산 왕우렁이가 인근 하천과 호수까지 확산될 경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제는 현재 친환경 농가들이 왕우렁이 농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짤개를 이렇게 논에 뿌리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잡초도 거의 한 30% 이상 효과를 못 내요. 오리 농법은 그 도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안 되고 그것도 효과가 한 60%. 현재까지 전라남도에 집계된 우렁이 피해는 6개 군에서 1,500헥타르가량. 하지만 영암, 신안 등을 중심으로 신고하지 않고 농약 등으로 자체 해결하고 있는 농가도 많아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전남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 공장 등 화재 취약 시설들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한쪽에 쌓인 배터리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천장을 뒤덮습니다. 31명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 대피 경로가 확보되지 않고 소화기 등 적절한 방화 시설이 미비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목포 시내 한 세라믹 소재 제조업체. 반도체나 LED 부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나 등 세라믹 소재를 만드는데 해당 소재를 200도 가까운 열로 건조하다 보니 화재 발생 위험이 산재한 곳입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분전함을 열어 누전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옆에서는 가스 누설 경보기 작동도 점검합니다. 전남도와 목포시, 목포소방서 등 6개 기관이 2차 전지 소재 등 화학물질 제조업체를 찾아 소방과 전기, 가스, 건축 4개 분야 합동 점검에 나선 겁니다. 소방서는 비상시 활용하는 소화기의 압력이 적절한지 살피고
피난구 유도 등이 설치돼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불이 나면 경고음이 울려야 할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먹통이고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는 등 여러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경보 설비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건 수리를 바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화기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개 정도는 더 배치를 하시고 트레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거기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커버를 씌워서 먼지가 안 쌓이게 그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면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초기 진화와 대피가 늦어져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래킹 현상이라고 해서 먼지가 전류를 흐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먼지에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5일까지 도내 리튬과 석유화학 공장 등 29개소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저희가 29개소를 표본 점검을 하지만 각 시군에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전체적인 전수조사와 또 전수점검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 금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올해 상반기 이용객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6개월 무안공항 탑승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만 47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달까지 24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89만 5천 명이 이용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2만 1,000명까지 급감했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앞둔 해남군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곳이 선정되면서 성장의 양날개를 장착했습니다. 해상풍력산업과 데이터센터 유치에 가속도가 붙었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신규 지역 가운데 해남군이 선정된 곳은 2곳, 솔라시도 기업도시 데이터센터 조성 지역은 66만 제곱미터,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2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지는 목포 신안과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연계한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섭니다. 항만과 배후산단 준공 예정은 오는 2027년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데이터센터 25동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아리백 산단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담 법인이 설립되어서 본격적인 대규모 데이터 센터 기업 유치에 활발하게 나설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핵심인 변전소 건설을 오는 2030년에서 5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 추진하는 것으로 한정과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기 부분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해남이 2군데나 이제 반영이 돼서 지정이 됐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과 데이터센터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 방향을 설정한 해남군. 민선 8기 후반기 도약의 시기를 맞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기업 유치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문화와 예술로 새로운 탈바꿈을 선택한 신안군이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문화예술 도시 피에트라산타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는 세계적인 조각가 박은선 작가를 매개로 서로 다양한 문화와 예술, 관광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북서부에 자리 잡은 인구 2만 3천여 명의 작은 도시인 피에트라산타시. 이 도시는 15세기 르네상스의 서막을 열었던 미켈란젤로가 활동하던 유서 깊은 예술의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대리석 산지인 카라라산과 인접해 50여 개가 넘는 대리석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현대 조각의 거장인 보테로와 포모도로 등의 작품이 전시돼 이양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목포 출신 조각가 박은선의 무한 기둥도 지난 2020년
도시를 들어오는 입구 교차로에 우뚝 세워졌습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반열에 오른 박 작가가 이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은선 작가를 매개로 신안군과 피에트라산타시는 지난 15일 문화와 예술, 관광 분야의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안군은 자운도에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설계로 무한 기둥을 주제로 한 인피니토 미술관을 내년까지 완공합니다. 피에트라산타시에서도 역시 마리오 보타의 설계로 박은선 전시관과 작업 공간이 올해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A Shinan c'è un paesaggio, sono tante isole e la nostra città può offrire cose diverse che magari non sono come scambio culturale. Quindi credo che è una grande opportunità per tutte e due le città. 앞으로 저희 신안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1도1 뮤지엄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특히 피에트라산타시아 업무를 협력을 강화해서 세계적인 문화자산으로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섬1 뮤지엄 사업을 추진 중인 신안군의 문화, 예술, 관광, 마케팅이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오늘 목포 미식문화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에서 대반동과 평화광장, 북항 노을공원, 영산강 하구뚜 경관 개선 등 12개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오는 9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미화 국회의원이 정부의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전남에 최대 300명의 정원을 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오늘 제415회 국회 임시회 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75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 비해 부족하다는 등 전남의 의료 취약 상황을 들어 복지부 차원에서 빠르게 준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전남도가 어느 지역에 대학을 설치할지 결정하면 이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목포지부는 오늘 휴스틸 대불 공장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공정 배차와 대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발주사 휴스틸의 운송사 신한코스메틱이 화물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조합원 일부를 배차 배제시키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의혹이 있다며 휴스틸의 진상규명과 관리감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휴스틸 측은 진위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운송사의 경영 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운송사 측도 명예훼손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의장단 경선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인 3선의 김귀선 의원은 당내 경선이 원칙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목포시의회 본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뒤늦게 기획복지위원장을 정의당과 여성 후보에 양보한 것도 오만불손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목포 MBC가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나의 김대중이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민주방송 실천위원회에 2024년 1분기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 나의 김대중은 국내외 인사들의 다양한 증언을 통해 1970년대 군사 독재 시절부터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까지 30여 년 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이끈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기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근 이탈리아 치타 산탄젤로에서 열린 2024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총회에 참석해 내년도 시장총회 완도군 개최와 해양치유 산업 등을 알렸습니다. 국제 슬로시티 연맹 33개국 297개 도시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완도군은 슬로시티 정신을 실천하고 해양치유를 비롯한 차별화된 정책과 웰니스 관광 도시를 건설해 완도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2년 만에 광주시청에서 상생발전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양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존 37개 협력과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와 장기 검토 과제를 사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과 개방형 광역수장보전센터 건립, 광주 전남 메가시티 협의체 등 신규 협력 과제를 만들고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 임성지구 개발 사업이 경기 부진 등의 이유로 평균 부담률이 당초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오늘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주민 간담회를 열어 토지 소유자들의 평균 부담률이 50%를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고 오는 8월부터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의향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H공사는 주민의향서 조사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경영투자 심사 안건으로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LH공사는 지난 5월 평균 부담률 47.7%에 대해서 경영투자 심사를 벌였지만 조건부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